반갑습니다. 예, 저는 앉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앉을 자리를 빼놨습니다. 저희가 부산시 방역 자문단의 조언을 받아서 무대 위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감독님과 배우분들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씩 하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몸값 연출을 맡은 전우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값에서 형수 역할 맡은 배우 신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값에서 극렬 역할을 맡은 배우 장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값을 기획하고 제작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변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맨 저쪽에 계신 분부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제작자분부터. 저 아저씨는 왜 나오신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옥과 그리고 DP의 제작자분이시고 바로 이 작품 몸값의 제작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동시대 한국의 영화와 시리즈에 아주 현격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기획의 단계에 대해서는 제작자님께서 먼저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던 대표님. 네, 사실 출발은 수년 전에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충영 감독의 단편 몸값을 봤었던 것부터 시작됐는 것 같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반전도 있었고 연기자들의 열연 때문에 오랫동안 각인이 됐었는데요. 전우성 감독님이랑 이제 어떤 작품을 준비할 것들을 논의하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욕망을 좀 풍자적으로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새롭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하는 배우분들 중에서 이거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의 얼굴을 잘 담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원작에 대한 사실은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 원작에서 주요한 코드를 담았던 그런 영화적 형식을 그대로 담아서 원테이크 방식으로 작품을 기획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동시에 좀 호흡할 수 있도록 티빙이라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6부작 시리즈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러시면 전우성 감독님께서는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 이 작품의 초반부에 이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좀 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작하게 되셨나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꼭지들이 좀 잡혀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원작을 그대로 살린다. 그리고 원작의 경매가 끝날 때쯤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대지진이 어떤 천벌 같은 의미로 이 모든 악당들한테 좀 한번 벌을 주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형식적인 그런 원테이크적인 형식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좀 바랬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건물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로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었고 형식적인 어떤 원테이크적인 형식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게 제일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작품의 동명 원작인 단편 몸값에 전우성 감독님도 역시 참여하고 계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약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충영 감독님의 원작 단편을 제가 함께 어떤 소감을 좀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좀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일단 저는 어떤 모습이든 이 TV 오리지널 이 드라마 6부작 드라마를 사실 이 큰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마 이 부국제가 아니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순간이었어요. 아까 저기서 같이 보면서도 너무 떨리고 어떻게 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잘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마음이 좀 편하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빤스를 쓸 수 있다. 네. 원하신다면 라이징 스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의 배우입니다. 장률 배우님인데요. 장률 배우님은 이 작품에서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 네. 아무래도 저희 작품이 원테이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습량도 굉장히 많았고 또 사실 작품을 선택하고 작품을 해나갈 때 겁도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근데 배우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촬영, 조명 모든 스태프들과 아주 세밀한 감정들을 나누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신 점들을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아마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가장 앞에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으신 분, 예, 정중앙에. 마이크가 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대답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할게요. 그거는 그때 원테이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한 15분째쯤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대로 한 모습이 감독님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좀 저의 캐릭터의 장을 좀 더 스펙트럼 좀 열어주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찍어 나가면서 계속 조금 더 좀 여러 가지 뭐 몸에 대한 즉흥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어제도 이런 질문이 한번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대사나 이런 부분에서 애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더 해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고 애들이 대사 면에서는요. 몸으로 해주시는 그런 연기들로 되게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셨어요. 저는 되게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주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방호스를 잠깐 만지고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찾아주시고 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같이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요. 이게 어쨌든 설정은 낮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명에 대해서까지 신경 쓰지 않고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촬영 감독님이랑 논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선 제일 크게 설정을 잡았던 거는 명확하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에서 이 민실한 구간이 처음에 발전기를 켜고 있어요. 내부 큰 발전기를 켜고 있어서 그 전에도 완전히 전기가 나가진 않았었지만 이 사람들이 내부 발전기를 돌리면서 지진으로 엉망으로 떨어진 조명들이 여기저기 산재에 있다 이런 설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명팀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작업을 할 수 있긴 있었는데 배우들 동선에 따라서 리모트 컨트롤을 해주시면서 껐다 켰다 되게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안 보이는 데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조명들을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그 장률 배우님의 경우에는 진성규 배우님처럼 어떤 그 디테일에 대한 본인의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혹은 그 본인의 어떤 그 순간의 재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 4, 5, 6부에 네. 말할 수 없군요 아직. 애들이 대사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4, 5, 6부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를 낚으려 하시는 건 아니죠? 4, 5, 6부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앞쪽에서 네 번째 정도 계시네요. 중앙에 손 들고 계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중앙에 계십니다. 예, 지금 방금 돌아보신 분. 예, 맞습니다. 예. 떨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성규 배우님 작품들을 보면 보통 캐릭터 디자인에 많이 관여를 하시는데 이번에 오프닝 작품 영상 오프닝에서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 한정 수사를 하는 형사가 나름 단정인 사실이었고 초반에는 그냥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는 중년층 남성
아 이게 크게 진짜 그게 그 부분으로 지금 많이 이제 진짠가 가짠가 진짜 경찰인가 뭘 하러 진짜 온 것이지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보실 때 근데 그 의문이 아마 끝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지금 극 속에 있는 형수의 인물에 대해서는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은 원래 원작의 형수를 많이 너무 동경하고 좋아하긴 했지만 이 한 180분 뒤인 이야기를 가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감독님하고 형수가 진짜 얘가 또라이처럼 좀 라이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직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 2, 3, 4, 5, 6을 보시면서 또 계속 그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한 지금 제가 숨기고 있는 건데. 예.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나만. 혹시 같은 질문이십니까? 예,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 맨 위쪽에 예,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냥 OTT로 개봉했으면 서울 갔을 영화를 큰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원작 단편 영화에서 이제 여섯 부작짜리 이제 시리즈물로 만들게 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좀 더 길게 만드는 데 신경을 쓰셨는지 만약에 캐릭터의 스토리라고 하면 누구의 스토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캐릭터의 스토리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주영 역할, 전동도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에 좀 더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부분들이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고요. OTT로 만들면서 좀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건 어떻게 보면 화별로 끝에 클리프행어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좀 질문이 이게 다였을까요? 혹시 제가 여기 영업할 제가 잘 좀 무식해서 그런데요. 클리프행어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끝에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클리프행어라는 것은요. 네. 다음화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쪽으로 좀 드릴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계신 예, 회색 마스크를 쓰고 계신 바로 옆에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원작에서 역할을 맡으셨던 그 배우님도 조연으로 출연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전동서 배우님이나 김성근 배우님이 주연 캐릭터를 맡고 다른 배우님들이 기준이 적은 캐릭터를 맡게 궁금하셔서 사실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 같은 배우들로 이제 꼭 캐스팅을 하자 이런 건 없었고요. 캐스팅이 진행되면서 메인 배우들 붙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좀 친분이 좀 있는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특별 출연식으로 꼭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출연을 하시게 됐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맨 앞줄에 중간쯤에 계신 예. 네, 우선 작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저는 기획자분께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뭐 다른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유태양 왕자 같은 것도 같이 제작되고 있는 것과 근데 이 작품은 그것 중에 좀 외전적인 작품 말고 가장 먼저 공개된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로 했는지.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작한 작품들이고 그 공통된 게 어떤 재앙 그리고 뭐 재난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몸값의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작품의 어떤 세계관이나 인물들이 겹치거나 어떤 하나의 유니버스 형태의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작품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가면서 좀 섞인 것 같아가지고 몸값은 몸값만의 세계관, 인물들이 펼치는 어떤 다양한 분상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에는 굉장히 그 특별한 그 카메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뭐 원샷이라고 부르든 싱글 테이크 숏이라고 부르든 뭐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한 에피소드가 단 한 번의 촬영으로 그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럴 때 제일 고생할 사람이 배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길게 이어지는 이 카메라 호흡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기를 하게 되시는지 혹은 그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성규 배우님부터. 네, 일단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매 씬, 매 커트마다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장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5분 정도를 저희가 원테이크 방식으로 찍어 나갔는데 보통 그 한 씬을 찍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연습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전날 카메라 팀하고 같이 그 하루 종일 그 리허설을 카메라 워킹, 조명 그리고 배우들 연기들 이것들 다 100% 다 하고 그 다음날 그 연습한 걸 토대로 찍었기 때문에 사실 그 탁 5분이건 10분이건 그 컷이 끝나서 오케이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고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저희도 나름대로 영화를 찍으면서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찍었던 거는 거의 아마 배우로서 처음 느끼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재밌었다. 유리는 어때? 네. 네. 어떤 신기한 경험들을 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장면들은 더더욱 우리 약속들이나 모두가 지켜야 될 것들, 대사 실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오케이 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런 장면들을 촬영을 할 때 이 모니터 앞에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 다 같이 모여서 이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맨 처음 촬영 찍고 나서 이제 15분짜리 막 20분 가까운 걸 찍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슛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을 한참 5번 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기 전에 화이팅! 그러면서 전부 그 온 스태프들이 전부 다 화이팅! 그러면서 그 슛 탁 들어가는데 그런 느낌들이 좀 다른 어떤 촬영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달랐던 분위기예요. 제가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요.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NG를 내면 상당한 죄인 취급을 받을 것 같은데 저희가 죄인 취급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실수를 한 사람들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뭐 에피소드 1에서 보면은 저희가 막 하고 저쪽 그 여자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형수가 거기서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NG를 내면 자기는 죄인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긴장을 하고 몇 번을 긴장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이쪽으로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관객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 두 번째 계신 관객분께 손 들고 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랑 약간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사 중에 보면은 뭐 신발이 사이즈가 크다, 원 사이즈냐, 그리고 또 슬리퍼로 막 볼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미스트 뿌리고 막 그런 장면이나 뭐 코믹적인 대사나 질문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다 대본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애드립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거의 이 말에 대한 대사에 대한 애드립은 거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98%는 거의 원래 있는 시나리오 상의 대본 대사들로 다 했었고 이게 이제 원테이크다 보니까 어디에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몸의 약간의 몸들의 반응에 대한 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움직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미스트도 사실은 들어가서 정말 거울 쳐다본다 뭐 이런 것도 많이 그것도 없어. 거울을 본다 있었는데 피를 닦는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보게 되니까 닦게 됐고 그 거친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미스트를 찾아서 쏘렸고 그리고 무기를 든다 해서 원래 슬리퍼를 든다 화장품을 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때리는 것보다는 쏘는 게 나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좀 그런 애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네요. 예. 저 너무 재밌어서 정말 어제 한 72시간 못 잤는데 진짜 잠도 안 자고 진짜 잘 봤어요. 저는 진짜 친구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영화 보면서 그 이제 두 분이 대화하시는 의자 가만히를 먼저 풀샷으로 찍다가 카메라가 들어갈 때도 있고 다시 빠져나올 때도 있고 그런 무빙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연출분이랑 촬영 감독님이 그거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카메라 무빙을 정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버전이 두 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 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원작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되게 롱테이크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와서 촬영 감독님이 조금 만들어주신 버전이었어요. 처음에 편집본은 맨 앞에가 이제 그냥 정적으로 좀 쭉 흘러가는 버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편집적으로 바꾼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되게 롱테이크 길게 풀샷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바뀌었죠 지금 아까 부분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선을 만들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들을 좀 추가해서 원작이랑 좀 다르게 한 부분은 제가 만들어 본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 자, 알겠습니다. 예, 바로 질문하셨던 분 바로 옆에 친구분 아니시죠? 아니에요. 예. 일단 제가 몸값이라는 단편 영화도 너무 좋아해서 이번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는데 저는 감독님께 촬영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몸값이라는 영화에서도 핸드헬드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또 핸드헬드가 사용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핸드헬드로 촬영이 된 건지 아니면 몇 부분만 의도해서 찍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몇 부분만 의도해서 핸드헬드로 촬영이 됐고요. 촬영 감독님이랑 요런 부분은 어떤 스타일로 가자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많이 했어요. 조금 더 유려하게 카메라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핸드헬드 좀 감정적인 것들을 좀 많이 주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4부에서 되게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합이 되게 잘 맞은 카메라와 배우들의 합이 되게 잘 맞은 부분이 4부에서 한 부분 나오는데 그 부분 나중에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4부, 5부, 6부에 대한 기대치를 잔뜩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두 배우님께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무엇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뭐 아주 짧게 제가 짧게 얘기하고 유리가 다른 게 얘기해. 네, 저는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1부의 느낌, 2부의 느낌, 3부의 느낌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공간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다시 무언가로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살기 위한 아등바등이 많이 보여져서 되게 재미있었는데 4, 5, 6부도 공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더더욱이 좀 스펙타클해지기도 하고 액션도 더 많아지고 또 복잡한 좀 카메라 웍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지만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인물들이 어쨌든 여기 안에서 계속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운정, 고운정 어떻게 쌓여가는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인물도 도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잠깐 개입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또 받아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예, 저쪽에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계신, 예, 위로, 예, 손 들고 계속 들고 계시군요. 예,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이 팬데믹 시절에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채팅을 했었죠. 근데 너무 고요했습니다. 현장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들이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뭔가의 단편 영화가 되게 매력적인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단편을 장편으로 구현을 잘 하시는 감독분들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왜 단편을 장편으로 구현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근데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그 기획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았던 제작자분께 답을 들어도 네. 괜찮을까요? 예, 권승민 대표님이죠. 사실 이제 원작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질문을 들어봐도 굉장히 영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자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영화 학도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일반 대중분들은 사실 그 작품을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학자가 그 작품을 뭐 평가하기에는 홍상수로 시작해서 박찬욱으로 끝나는 작품 이런 평가를 내렸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봤을 때 아 정말로 매력적이고 이 작품 그대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의 오프닝 시퀀스에 이 작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어려움도 있고 이런 잘 만들어진 원작을 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반대로 좀 도전해서 그거에 누가 되지 않고 저희만의 좀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예, 또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정중앙에 하나, 둘, 세 번째 계신 안경 쓰신 예. 하는 주인공이었던 형수가 이제 당하면서 통쾌한 쾌감을 주면서 끝나잖아요. 사실 뭐 물론 형수는 지금 이 시대에서 되게 좀 용서받기 힘들고 그런 캐릭터지만 사실 주영이나 여기 뭐 자기를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악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라는 대지진이라는 어떤 천벌 같은 형벌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한테 숨겨져 있던 어떤 욕망들이나 사연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상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질문을 예,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예. 저 진성규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원작의 형수라는 역할을 연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에게 참고한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영향을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장률 배우님은 원작에 어떤 역할인데 어떤 캐릭터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 원작 몸값을 너무나도 잘 받고 그 주연과 형수의 연기에 너무 이제 존경을 표한다고 매번 만났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형수한테 물어봤 진짜 박형수 배우한테 네 제가 정말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게 근데 박형수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리티를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하고 따라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감독님하고 또 다른 이 180분 속에 있는 형수를 좀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캐릭터를 좀 너무 못돼 불손하고 불온한 상태로 들어오는 몸값의 흥정을 하지만 좀 뭔가 좀 뒷부분에 가서는 좀 가벼워지면 좋겠다. 라이트함이 묻어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작업을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이 극렬한 인물이 어땠으면 좋을까요? 감독님 질문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 인물이 들끓고 있는 가마솥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마솥 상상해보고 내면에
강한 에너지와 힘에 한번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했고요. 어쨌든 아버지를 지금 아프신 아버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일념 하나로 이 무서운 공간에 모이게 되는 이유인데 그 안에서 계속 절박한 상황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이 인물이 되게 악에 받쳐 있는 모습이 관객들한테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근본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감정이 있으실 거고 이 작품에 대해서도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번이나 보러 와주신 분들 제가 깜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 작품을 연출하면서, 이 시리즈 작품을 연출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던 게 관객분들이 그냥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제일 컸어요. 그런 마음으로 좀 연출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4, 5부에 가면 좀 더 재밌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는 1, 2, 3부터 4, 5부 재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쪽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고 좋은 작품이었던 그 원작 몸값이 있지만 이 몸값은 티빙 오리지널에서 나오는 6부작의 몸값은 또 다른 좋은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값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이 부국제 이 온스크린 섹션에서 이 스크린으로 몸값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잘 보셨으면은 진짜로 뭐 티빙에서 또 개봉을 할 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열심히 만든 작품 몸값을 같이 관람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아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4, 5, 6부는 더 재밌습니다. 10월 28일 날 TVN에서 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 빌어가지고 이제 두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행사까지 너무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도와준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 작품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나머지 작품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가하시는 길에 4, 5, 6부가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하시면서 가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늦은 밤까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은 잠시만 하셔주세요. 저희 게스트 나가고 저희 퇴장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퇴장 이따가 잠시 뒤에 들어가세요.